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조정일입니다. 오늘은 제7주차 1교시 확률 밀도함수와 균등분포 공부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강의 주제는요, 확률 밀도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균등분포의 의미와 계산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세부 내용입니다. 연속 확률 함수의 기대값과 분산이고요. 균등분포의 확률 밀도함수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률 밀도함수가 있어요. 확률 밀도함수의 특성 해가지고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의 이름은 y=fx 그래프예요. y=fx. 범위는 물론 이 그래프의 총 범위는 넓이는 1이 되겠죠. 1. 예를 들어서 여기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것이고 일로 쭉 가면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따라서 이 총 넓이는 1이 되죠. 1. 전체 면적이니까. 확률의 모든 최대 범위는 1이에요. 100%. 100%를 넘는 확률은 없죠. 우리가 200%, 300% 그건 실적 달성할 때 가능한 거죠. 실적, 수익률 100%, 200%, 300% 달성은 가능하나 확률은 100%가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것만 구하고 싶은 거예요. 정의역이죠. X값 A에서 B 사이 이것만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겁니다. 요것만 알고 싶은 거죠. 확률, 즉 X값이 A부터 B까지일 때 확률을 구하세요. 그거예요. 근데 이 식은, 공식은 y=fx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구하겠다 그겁니다. 이 넓이를. 여러분들이 다트를 던지는데 이 안에 들어갈 확률, 또 이게 키인데 키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165서부터 175까지 들어갈 확률 이런 걸 구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럼 이 이하는 165 이하일 것이고 이 이상은 175 이상이겠죠. 아마 남학생들인가 봐요. 그런 겁니다. 페이지 넘길게요. 확률 밀도 함수의 특성. 이 그래프는 방금 앞에서 봤던 그래프예요. y=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겠죠. 확률 밀도함수는 항상 양의 값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y축이라 하면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밑으로 안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거죠. 인테그랄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 왜 적분이 나오냐면 넓이를 따지니까 그래요. 넓이를 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도 플러스 무한대 fx dx는 1. 아까 설명한 대로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체 면적은 1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마 PPT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구간 내 밀도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입니다. 이 전체 면적은 1이라 그 이야기겠죠? 근데 우리는 요 사이값만 알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165서부터 175까지 요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요 부분. 이 안에 들어갈 학생들의 그 퍼센트는 얼마나 됩니까? 다시 말해서 키가 165와 175 사이에 들어갈 학생들의 퍼센트는 어떻게 되나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65가 될 것이고 B는 175가 되겠죠? 바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확률 밀도함수의 확률은 정해진 구간 사이의 넓이와 같아요. 쭉 이야기 뭐냐면 한 선은 바로 A 요 선은 제로겠죠. 선이니까 면적이 없으니까요. 지나갑니다. 확률 밀도함수의 특성. 연속 확률 함수 x의 확률 밀도함수가 fx니까 kx. 정역은 0부터 4까지일 때 담을 구하세요. 라는 식이에요. 상수 k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번, 3번을 풀려면 k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어떻게 구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수 k값을 구하는 거예요. 요럴 때.
y니까 kx니까 바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했는데 혹시 까먹었을까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 있으면 y니까 x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으면 y니까 2분의 1 x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으면 y니까 2x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원점은 항상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더 낮은 거는 뭐가 될까요? 더 낮은 거는 이런 식은 y니까로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1 x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만 제가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문제 풀게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y니까 kx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겠죠. 이렇게 쭉 연결되는 식이 있죠. 그래서 y니까 kx예요. 근데 정의역이 0부터 4까지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이상은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부니까 이 안에 면적은 어떻게 돼요? 1이죠. 1. 1. 정의역 범위 안에서는 1이 되는 거겠지. 1. 이 안에 1이 돼요. 그럼 이 역의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그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x값이 4니까 이때 x값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k가 되잖아요. 4k란 얘기죠. 왜요? 그러면 옆집 사는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돼요. 4를 집어넣으면 x값 4 집어넣으니까 4k, y값은 4k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여기 1이 돼야 돼요. 면적이. 그럼 k값은 계산하니까 8분의 1 나온다. 따라서 이 식은 y니까로 이제 8분의 1 x가 되는 거예요. k값 구했어요. 두 번째 식 x값이 정의역이에요. 1부터 3일 때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세요. 그겁니다. 전체는 0부터 4까지인데 1부터 3까지 들어갈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요 확률에 들어갈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풀었나요? 1부터 3까지 면적을 구한 다음에 요 면적을 빼주면 되겠죠. 전체 면적 구해서 요 면적 빼주면 되잖아요.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이등병 사각형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걸 구한 다음에 요걸 빼주는 거겠죠. 그래서 요걸 구하는 문제니까 요거 구한 다음에 요거 빼주면 되잖아요. 삼각형 공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요거까지 설명 안 해요. 모르면 옆집 고등학생. 네. 그래서 요게 들어갈 확률은 2분의 1이구나 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x값이 3보다 클 확률을 구하세요. 그거예요. 바로 요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가 1이니까 요거 빼주면 되죠. 요거는 전체 1에서 요거 빼주면 되잖아요. 그쵸? 구해보니까 16분의 7이 나온대요. 지나갈게요. 연속 확률 함수 x의 범위가 0부터 4이고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나오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그냥 패스 그랬었나요? 패스할 필요 없어요. 요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래프를. 전체 범위는 정의역은 0부터 4인데 그게 부분 0부터 2까지는 요 그래프고 2부터 4까지는 요 그래프예요. 그리면 되죠. 모든 식은 다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요. y고요, 0이고요, x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0부터 4까지라고 했죠? 그러면 1, 2, 3, 4, 1, 2, 3, 4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4까지, 여기까지만 우리가 따질 거예요. 근데 0부터 2까지는 요 그래프래요. 그럼 y니까로 요 식을 다시 한번 치면 4분의 1 x잖아요. 그럼 x값이 0일 때는 얘는 뭐가 돼요? 0이 되죠. 여기 시작하는 거죠. x값이 2일 때는
2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요? 2분의 1이 돼요. x값이 2일 때는 여가 2분의 1이 돼요. 2분의 1. 2분의 1. 짠짠짠짠짠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나겠죠? x값이 1일 때. 쫙 잡고, 좌표 잡고,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또 펜이요. 말을 안 들어요. 가끔 그래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죠. 이렇게. 직선이니까요. 직선이니까. y축으로 1차 방정식이니까 연결시키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요 그래프는 x가 2일 때 얼마인가요? 1 빼기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똑같이 만나요. 이렇게 만나게 돼요. 오호, 펜이 큰일 날 뻔했어요. 또 x가 4일 때는 펜이 또 안 나타나요. x가 4일 때는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1 빼기 4 집어넣으면 1이죠. 1 빼기 1, 0이 돼버려요. x가 4일 때는 0이 돼버려요. 0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이런 그래프예요. 0부터 2까지는 요 그래프고 2부터 4까지일 때는 요 그래프예요. 그럼 요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요 삼각형 면적은 삼각형 전체 면적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1이 되겠지. 1. 전체니까 1이 될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2분의 1. 이게 높이가 2분의 1이니까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 맞잖아요. 근데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0부터 3까지만 구하세요. 그거예요. 요거 0부터 3까지. 그죠? 요 면적만 구하세요. 그 이야기예요. 아마 다음 페이지에 있겠죠? 네. 0부터 3까지만 구해주세요. 그거예요. 이거. 요거만 구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가 돼요? 2까지는 당연히 2분의 1이겠죠? 절반이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겠죠? 네. 요걸 구하면 되겠죠? 이건 어떻게 구해요? 이 전체 2분의 1에서 얘 빼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8분의 7이래요. 그럼 3보다 큰 건 어떻게 될까요? 3보다 요 큰 거, 하얀 거는. 전체 1에서 요거 빼주면 되잖아요. 금방 구한 거. 8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 왜 계산식 그냥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거는. 모르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옆집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돼요. 넘어갈게요. 연속 확률 함수의 기대값과 분산, 기대값 공식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분산은 공식을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특히 우리 이 수업터는 그 공대생들이 있으면 무조건 분산은 이 공식만 갖다 막 대입시키더라고요. 뭐 능력에 뭐라도 알고 있으면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돼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그럼 공식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설마 저 같으면 공식 다 알려주고 해요. 공식 알려주고 해봐라 그러겠죠. 네, 공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수학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식이요. 근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근해 공식도 모르면요. 그냥 구구단만 알고 있으면 먹고 사는 데 시장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예제 3. 연속 확률 함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2분의 1 x이다. 범위는 정의역은 x가 0부터 2까지다. 이때 확률 변수 x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해보죠 뭐. 해보면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하나요? 2분의 1 x인가요? y축으로 2분의 1 x예요. 원점이니까 0이고요. 얘는 y고요. 얘는 x축이고요. 범위가 2까지래요. 여가 그러면 1이겠죠? 1이고 2예요. 그럼 2까지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1이겠죠? 당연히. 2일 때 뭐가 돼요? 1이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1 되잖아요. 요건 1이겠죠? 네. 확률 변수 x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분산을 구해보도록 하죠. 기대값이니까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EX는 여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한계가 있나 봐요. 표시하는 게 여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x 곱하기 2분의 1 x dx 쭉 계산하면 3분의 4다 그랬는데 이거 못하는데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제가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곱하기 2분의 1의 x니까 2분의 1의 x 제곱 dx죠? 네. 그럼 2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야 되겠죠? 2분의 1 상수로 빼고 x 제곱만 남죠? x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1 곱하기 3분의 2일이 되겠죠? 곱하기 2니까 x 제곱이니까 앞에 나오면 1 더하기 해가지고 3분의 1 x의 3승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러면 여기다 2를 대입시키면 8이죠? 0 대입시키면 빵이죠? 그럼 6분의 8이 되네요. 6분의 8, 즉 3분의 4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에요. 분산의 공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앞서서 분산 공식이 있었어요. 계산하면 9분의 2가 돼요. 적분 계산 모르는데요. 글쎄요, 미분 적분 이거 그 3시간 가르쳐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시간에 이거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고등학교 때 했던 거 까먹었다면 옆집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돼요. 넘어갑니다. 균등분포의 확률 밀도함수 공식이에요. fx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 한번 봤었죠? x값이 정의역이 a부터 b일 때까지는 요 그래프고요. otherwise a가 아니고 b가 아닌 다른 범위는 0이란 얘기예요. 뭐 뒷장에 나오겠으나 범위가 나오겠으나 a부터 b까지일 때는 이런 그래프란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상수잖아요. 상수는 일정한 거예요. 프로. y 0 x죠. a부터 b일 때까지만 요 그래프란 얘기예요. 요 그래프. 딴. 요게 b-a분의 1이란 얘기예요. 요런 그래프란 얘기예요. 요런 그래프란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0이란 얘기죠. 나머지 부분은. a부터 b 사이만 이 그래프고 나머지 부분은 다 0이란 얘기예요. 그럼 요건 어떻게 돼요? 범 넓이는 당연히 1이 되죠.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더 저보다 예쁘게도 잘 그려오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a부터 b까지는 요 그래프란 얘기예요. b-a분의 1. 요 선이란 얘기예요. 요 선. 나머지 범위는 0이란 얘기예요. 가시죠? a보다 작거나 b보다 큰 데는 다 0이에요. 0. 요 범위만 식이 y-로 b-a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럼 b-a분의 1이 왜 나왔냐면 이 넓이가 1이 돼야 되니까. 사각형 넓이는 뭐죠? b-a. 요 길이가 어떻게 돼요? 길이가 b-a잖아요. 그쵸? 요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y값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정도면 설명 잘한 거예요. 균등분포의 모형이란 얘기. 균등분포. 균등이 뭐예요? 균등하다 그 말이에요. 균등하다 이렇게 균등.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도 아니고 균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균등. 연속 확률함수 x에 대해서 y니까로 5분의 1이에요. 총 범위는 0부터 5까지. 0부터 5까지예요. 이 범위만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근데 y값은 5분의 1이에요. 요 식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거 요 선이 y니까로 5분의 1이라는 선이에요. 그래야 총 면적이 어떻게 돼요? 요 면적이 총 면적이 5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면적이 뭐가 돼요? 총 넓이는 1이 되죠. 1. 그쵸? 근데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뭘까요? 1부터 요 선이에요. 1부터 3까지일 때 이 확률을 구하라 그 이야기예요. 간단하잖아요. 2분지 5분의 1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5분의 2가 되겠죠. B평 곱하기 높이요. 2 곱하기 5분의 1 하니까 5분의 2가 된다 그런 얘기겠죠. 어려운 게 없이
균등분포 너무너무 쉬워요. 오늘은 너무너무 쉬운 거 공부하고 있어요. 또 너무너무 재밌어요. 탁구 동아리 남학생의 키는 170cm이고 170에서 180 사이에 균등분포 있대요. 균등하다. 그럼 170에 한 명, 171에 한 명, 172에 한 명, 173에 한 명, 174에 한 명, 175에 한 명, 쩐쩐쩐 180에 한 명. 이해가시죠? 왜? 균등분포라고 하니까요. 문제 제가 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키 176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y 얘는 x 0이라고 칠 때 170부터 180까지만 따지는 거예요. 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밑변 길이가 10이잖아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딴 요 식은 뭐가 되겠어요? 10분의 1이 돼야 되죠. 10분의 1. 왜? 요 면적이 1이 돼야 되니까. 전체 면적은 1이 돼야 되니까. 밑변의 길이가 10이니까 높이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1. 이해가시죠? 근데 176 이상 어떻게 되냐? 이게 176이에요. 그러니까 176 이상을 따져보니까 5분의 2가 되네요. 10분의 4. 176은 10분의 4. 요 면적은. 그렇죠? 172 이하는 이게 172예요. 요 이하는 10분의 2, 5분의 1 되네요. 통과. 균등분포에 기대값과 분산이 있어요. 이게 기대값 공식이고요. 분산의 공식이에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아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올 때 공식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 글쎄요. 이거 이 정도는 알려주겠죠. 기대값은 안 알려주더라도 분산 정도는 알려주겠죠. 이거는 뭐 기본 상식이니까요. 이걸 모르신다고요? 아, 너무 섭해요. 우리가 1부터 2, 3, 짠짠짠짠짠까지 있어요. 100까지 있어요. 1부터 100까지 있는데 딱지가 접어져서 덮여 있어요. 여러분이 이 중에서 딱 한 장을 짓는 거예요. 딱지가 있는데 1부터 100까지 딱지가 한 장이 있는데 한 장을 딱 집을 거예요. 그때 나올 수 있는 기대치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때 기대치가 얼마나 되느냐. 100은 너무 많죠? 10만 할게요. 여러분들도 헷갈릴 것 같으니까 1부터 10까지 10장 있어요. 하나 딱 집었을 때 기대치는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 보시겠어요? 마찬가지예요. 2분지 1 플러스 10. 그럼 어떻게 돼요? 5.5가 되겠죠. 2분지 11이니까 5.5가 되죠?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5.5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거기까지. 분산 공식이 이렇게 있구나라고만 아시면 되겠어요. 통과? 네. 균등분포의 기대값과 분산. 대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률 변수 x를 수익률이라 하고 30%에서 150% 사이에서 균등분포를 이룬다. 모의 투자죠? 모의 투자. 30%에서부터 150%까지 균등분포를 이룬대요. 학생은 30% 한 명, 40 하나, 50 하나, 60 하나 쭉 그런가 봐요.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네. 기대값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다음 페이지 있나 보죠? 기대값, 요 그래프예요. 이렇게. 30서부터 150까지 있고요. 짠짠짠 해보니까 요 길이가 총 120이에요. 그러니까 y값은 120분의 1. 그래서 총 면적은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기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2분지 30 플러스 150 하니까 90%. 가운데가 90%인가 보죠? 분산, 공식에 집어넣으니까요. 1200이 나와요. 표준 편차는 루트 1200 하면 34.64가 되나 봐요. 너무 쉽죠? 어려운 거 없으니까 또 통과. 너무 쉬워요. 이번에는 수익률 5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수익률 50% 조금 실적이 안 좋은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그 이야기 같아요. 그럼 120분지 50이니까 20이죠? 네. 120분지 20 하니까 120분지 20 하니까 6분의 1이래요.
균등분포 함수와 그래프를 구하세요. y6거루 함수라는 건 식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fx는 120분의 1, fx는 120분의 1,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얘부터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거 알죠? 3번부터 먼저 한 다음에 구하는 거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3번 함수하고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먼저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앞에 있는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균등분포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균등분포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떠올려야 돼요. 지하철. 전 세계 공통이에요. 전 세계. 미국 가도 그렇고 유럽 가도 그렇고 아프리카 가도 그렇고 베트남 가도 그렇고 태국 가도 그렇고 호주 가도 그래요. 균등분포를 공부한다.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지하철. 여러분들은 다행이에요. 왜? 지하철 타봤으니까. 지하철도 안 타본 친구들은 공부하느라고 힘들 거예요. 왜 지하철이 균등분포입니까? 시간이 일정하게 오잖아요. 아마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서 일정하게 시간 맞춰 오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한 게 지하철일 거예요. 그래서 균등분포하면 지하철이 나와요. 요 지하철은 보니까 매 시간 정각부터 15분 간격으로 온대요. 15분 간격으로. 0분, 15분, 30분, 45분, 15분 간격으로 승강장에 도착한대요. 학생이 10분에서부터 40분 사이에 승강장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첫 번째, 나는 5분 이내로 지하철을 기다릴 확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하철에 딱 여기에 들어갔는데 5분도 안 기다렸는데 지하철이 오는 경우예요. 그런 확률. 두 번째 문제는 10분 이상 기다릴 확률 구해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균등분포하면 뭐라고요? 지하철. 이제 1번 문제 풀 거예요. 페이지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 잘 돼 있어요. 그래프 보니까. 정각에 지하철이 와요. 정각에 15분에 한 대 와요. 30분에 한 대 와요. 45분에 한 대 와요. 또 언제 와요? 60분에 오겠죠. 근데 이거는 해당 범위가 없는 게 이 학생이 승강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대략 10분서부터 40분 사이 온대요. 한 30, 좀 부지런한 날은 10분에 나오는 거고 아침밥 다 먹고 조금 꾸물거리면 40분에 오나 봐요. 이해가죠? 그럴 때 5분 이내로 지하철을 기다릴 확률, 5분 이내로 지하철을 기다릴 확률은 어딘가요? 5분 이내로 기다릴 확률은? 요거네, 요거. 5분 이내로 기다릴 확률. 10분에 딱 왔으면 15분짜 탈잖아요. 요 확률이네요. 요거는 왜 색깔 돼 있냐고? 잘못되어 있는 거겠죠. 요렇게, 요 선이에요. 자, 그려주겠어요. 10분에 도착하면 15분 차, 5분 이내로 기다리죠? 30분 차를 타려고 그래요. 그러면 25분이죠? 25분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45분은 40분 정각이니까 해당 안 되는 거죠? 요거예요, 요 시간. 총 길이는 30분간인데, 이해하죠? 요 시간, 10분서부터 15분, 요 시간, 25분부터 30분 사이 오게 되면 5분 이내로 지하철을 탈 수 있어요. 해보니까 5분, 30분, 30분의 10, 즉 3분의 1. 세 번 중에 한 번은 5분 이내로 지하철을 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 10분 이상 지하철을 기다릴 확률. 학생은 10분서부터 40분에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15분 차는 못하죠. 30분 차는 요때 도착하면 10분 이상 기다리죠. 45분 차는 요때 오면 10분 이상 기다리겠죠. 그래서 이때 녹색선이 이때 표시되어 있나 봐요. 30분 잘 타려면 20분에 오게 되면 10분 이상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10분 이상 기다리는 거죠. 45분 차 타려면 35분에 와야 되죠. 요 사이에 오게 되면 10분 이상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민 넓이는 30분간이고 15분서부터 20분, 5분, 30분서부터 35분 사이 5분, 30분지 10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하면 균등분포, 균등분포 하면 지하철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균등분포 공부했니 안 했니 물어보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안 되죠. 지하철 그래야 돼요. 균등분포 지하철 아시겠죠? 오늘 배운 거 학습정리 균등분포예요. 뭐라고요? 지하철. 확률 변수 x가 주어진 구간 A는 그 B에서 A, B에서 어떤 값을 취할 확률이 모두 일정할 때 이 분포를 균등분포로 한다. 균등 확률 변수는 주어진 구간 내에서 평균이나 중앙값 주위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항상 동일한 확률로 표시되어 있다. 중앙값 사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이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균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균등하다. 이해하시죠? 그런 얘기예요. 균등분포까지 공부했고요. 7주차 1교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